안녕하세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저는 시댁에서 군기반장으로 통하는데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군기반장이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오로지 남편을 향한 마음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단단해진 것 같네요. 제가 군기반장이 되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처음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땐 시댁에서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소기업 경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지역 내에서도 탄탄한 기업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드라마에서만 봤던 장면을 겪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에 비해 많이 처지는 거 알고 있죠? 아들이 너무 좋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도 결혼을 시켜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아들 한번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직 그쪽은 나이도 어리고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원이 만나서 할 얘기 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저 지원이랑 꼭 결혼할 거니까 반대 끝까지 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 꼭 결혼할 거예요. 결혼식이고 뭐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휴, 우리 아들은 앞뒤 안 재고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아가씨는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야죠. 우리 집이 잘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 그쪽에서 포기를 해줘요. 아들이랑 연애까지 그만두라는 얘긴 안 할 테니 결혼은 허락 못 해줘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우리 이미 다 얘기를 끝냈어. 더 이상 반대한다면 난 가족들 아무도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해?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반대를 해? 지금이 80년대야, 70년대야? 나한테는 지원이가 훨씬 아깝고 벅찬 사람이야. 시댁에서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저희는 저희끼리만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간은 시댁과 전혀 왕래도 없었고 시댁에서 연락도 따로 오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결심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시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모는 그 충격에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지셨죠. 그 소식을 듣고선 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이가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시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유증으로 본인 몸 건사하기도 힘드셨고 저는 학생이었던 시동생들 아침밤부터 야식, 등하교까지 모두 도맡아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시모의 재활이 진행되었고 겨우 시모는 건강을 되찾게 되셨어요. 지원아, 내가 정말 미웠지? 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결혼 끝끝내 반대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했어. 니들이 외면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써가며 우리 도와줬던 거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일도 그만뒀다면서. 그래도 다 큰 시동생 뒤치다꺼리하고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은 어머님 건강 찾으시는 게 우선이죠. 시동생들도 힘들게 한 적 없고 항상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남편이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소가리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어머님 아들들 생각해서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지금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앞으로 더 오래 재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들이랑 며느리 생각해서 내가 꼭 이겨내야지. 정말 고맙다. 얼마나 내가 미웠겠니? 아무런 잘못 없는 너를 알량한 자존심으로 반대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찌나 철없고 생각 없는 짓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 너처럼 좋은 아이를 반대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구나. 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보답은요, 뭘.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한테는 보답이에요.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저희 앞으로 일만 생각해요. 과거는 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어렸잖아요. 어머니께서 어린 나이에 시집 오시고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저 들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걱정되셔서 반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세요. 처음엔 저도 시모가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가족이 되었지만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던 시부께서는 그만큼 채무들도 많았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겨두신 재산을 정리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겨우 집 한 채만 유지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직 시동생들이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시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전혀 하지 못하니 시댁 생활은 큰 아들이었던 남편과 며느리인 제가 책임을 져야 했죠. 이번 달부터 나 다시 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몸도 많이 좋아지셨고 시동생들도 이제 다시 학원 다녀야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당신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아직 어머님 일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건 어때? 당신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나야 너무 고맙지만 당신 그동안 내내 우리 집 집안일 다 하느라고 힘들었잖아. 엄마 건강도 많이 좋아졌으니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도 요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지금 당장 엄마 재활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많이 좋아지셨으니 재활을 당분간 집에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재활은 끝까지 하셔야지. 지금 좋아지셨을 때 멈추면 나중에는 더 힘드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일을 시작할 테니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도 지금은 어머님이 가벼운 집안일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틈틈이 시댁에 들리면서 식사 챙겨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시동생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그 모진 말들 다 들어가면서 견뎌냈던 당신한테 간병해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줘야 한다니. 내가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어. 평생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가족들 모두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알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시모가 어느 정도 나아지시고 난 후에 저도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빠듯하게 시모 재활비용과 시댁 저희 집 생활비까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모았던 돈들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사기당한 충격으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고 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되었죠. 지원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김서방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많이 힘든가 보더라. 그때 사기당했던 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김서방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사부인께서도 몸이 안 좋으시고 아직 동생들은 어리니 김서방 마음에서는 얼마나 조급했겠니. 너까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더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들 거야.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 그래,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일도 잘리고 나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는 재활도 안 받으신다고 다 취소하셨대. 시동생들은 학원도 다 그만뒀고 저번에 보니까 운동화도 밑창이 낡아서 새로 사야 하던데 그런 거 하나 못 살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아휴,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가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리고 아빠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일을 그만하려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뒀다고. 거기 주변 농장 관리하는 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거기 이사 가려고 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하던 돼지 농장은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떠니? 그래도 종종 네가 사무 업무도 보고 그랬으니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직원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엄마, 정말 그렇게 해도 돼? 농장 정리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엄마 굳이 그렇게까진 안 해도 돼. 일단은 남편도 직장 다시 구하고 있고 둘이서 같이 벌면 괜찮을 거야. 농장 그냥 처분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물려받는 건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아니야. 엄마 아빠 이미 충분히 노후 자금 만들어뒀어.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일할 건데 뭐. 평생 일궈낸 농장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딸이 힘든데 도와주고 싶어서. 돈을 해줄 순 없지만 네가 잘 운영하면 힘들이지 않고 생활 꾸려갈 수 있을 거야. 친정에서는 평생 일궈내셨던 축산업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운영을 넘겨주셨고 전 열심히 배워 운영하게 됐죠.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차츰차츰 사업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단골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남편도 새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모든 게 평화롭게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의사까지 되었어요. 10년의 세월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 시댁과 저희 집 모두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동생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타 지역으로 모두 떠나갔고 그곳에서 만난 동서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와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동서, 가서 식탁 좀 닦아줘. 그나저나 막내 동서는 어디 갔어? 아까까지는 집에 있더니만. 그리고 내일 어머님이 저기 바깥에 청소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동서 내일 오후에 집에 간다고 했지? 내일 오후에 가기 전에 나랑 바깥에 청소 좀 하자. 어머님이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 시동생들은 외부 청소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부 청소하면 될 것 같아. 어머, 제가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아까 잠깐 가보니까 엄청 더럽던데. 벌레도 잔뜩이고. 저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저기 청소 못해요. 형님이랑 어머님 둘이서 같이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요즘 시댁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도 밖에서 다 외식하고 그러는데. 동서가 밖에 가서 식당 있나 알아본대요. 저번에 형님이 가재고 했던 짜장면 집은 위생 상태가 영 별로지 않아요? 아, 여기는 뭐 다 그렇긴 하지. 동서 그러면 내일 안채 청소만 좀 해줄래? 어머님이랑 나랑 바깥에 청소할 테니까 동서가 여기 좀 닦아주고 쓸어주기만 해줘. 어머님 요즘 몸살 나셨다고 하시더니 청소를 못 하셨대. 또 혼자서 하시다가 몸살 나실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여기만 좀 닦아주면 안 되겠어? 아, 그런 거는 어머님이 좀 하실 수 있죠. 다 큰 어른인데. 근데 형님, 그 손이 뭐예요? 왜 이렇게 시커멓고. 형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녀요? 그래도 의사동서가 있는 집인데 어느 정도 꾸밀 줄은 아셔야지. 다음에 저희 동네 오실 때는 좀 꾸미고 오세요. 저번에 입고 오신 옷 보고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진짜. 무슨 청소부인 줄. 두 동서들은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났고 시댁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물론 꼭 며느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픈 시모를 보고서는 곁에서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두 동서는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각자 생활이 있다 보니 자주 모여서 밥을 먹었던 건 아니지만 가끔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것저것 꺼내기도 했죠. 서방님, 저번에 말했던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예약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직접 하기에는 좀 복잡하다고 해서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기 건강검진 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추가로 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형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추가하셔도 돼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사돈 어르신 인적사항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바로 예약 잡을게요.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그것만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네요. 죄송해요. 다른 곳은 불편하신 곳 없으시대요? 이왕 가시는 거 싹 다 받으시면 좋은데. 아이고, 아니에요. 바쁜데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지. 저번에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암 검진 편하게 잘 받았어요.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늘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형님은 진짜 편하시네요. 의사 시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마음대로 병원 예약도 하고 검진도 공짜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닌데 형님 진짜 부럽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본인 부모도 아니고 사돈까지 챙겨야 하다니. 우리 남편 고생 많네. 형님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남편이 좀 곤란해해요. 어머, 그런가? 내가 너무 편하게 부탁을 했나 보네. 그냥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걸. 너무 곤란한 부탁을 한 거였구나. 미안해요, 서방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검진 예약하고 물어볼 테니까. 아니에요, 형수님. 와이프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형수님 얘기면 제가 열일 제쳐두고 다 해야죠. 그리고 예약 원래 제가 해드리기도 해요. 장인 장모님 검진도 제가 앞당겨서 예약해드렸는데요, 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가족이니까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라도 사돈 어르신들께 보답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기뻐요.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기분 나빠했지만 예전 집 상황을 잘 아는 건 아니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동서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분기별로 동서네한테 고기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동서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고기 자꾸 보내시지 마시라니까요. 저희 이런 고기 하나도 안 먹어요. 누가 요즘 돼지고기를 먹어요. 소고기 먹지. 자꾸 보내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이제는 보내시지 마세요. 이거 처치하는 것도 일이니까. 남편도 집에 잘 없고 돼지고기도 잘 안 먹는데 그리고 한번 요리하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아파트에 안 사셔서 잘 모르나? 이런 거 다 민폐예요. 어머, 그래? 나는 시동생이 먹고 싶다고 해서 보낸 거였는데. 고기에서 냄새가 나? 많이 신경 써서 보냈는데. 가는 동안 상하나? 냄새가 너무 이상하면 먹지 마. 다음에는 다른 거 보내줄게. 들어보니까 시동생은 주변에 선물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동서는 그런 거 필요하지는 않아? 아, 형님. 돼지고기 선물 누가 해요? 주변에 이런 거 선물로 보내면 욕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고기도 잘 안 먹으니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손질해야 하고 요리하려면 고기 직접 만져야 하는데 이거 다 일인데 일. 아무튼 괜히 또 보내시지 말라고 전화 드렸어요. 동서들은 고기를 보내면 기겁하면서 싫어했지만 시동생들은 너무 좋아했죠. 동서들의 말을 듣고선 한동안 고기를 보내지 않자 시동생들이 먼저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동서들이 말한 내용을 말하면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대로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인가 동서들에 대한 마음이 슬슬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동생과 의사동서들은 몇 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들이 함께 개원을 한다고 하니 동서들도 본인들도 같이 나오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는 지역이라고 하니 반대를 하다가 결국 동서들도 다 같이 내려오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여기서 꼭 개원해야 한다고 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솔직히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급이 있긴 하잖아요. 환자들도 진상이 많은 지역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주말 부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꼭 여기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아는 언니들도 왜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냐고 하고 혹시 형님이 남편한테 여기 내려오라고 하신 건 아니죠? 어머, 그러게요. 형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신 거 아니죠? 저희 남편도 꼭 형님 얘기라면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형님 진짜 여기 와서 개원하라고 한 거면 저 너무 실망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애들한테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나은데. 여기서 뭘 할 게 있다고. 그래도 뭐 월세가 안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지. 돈까지 나가면 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동서들 사는 동네는 학원도 많이 있고 동네 분위기도 좋고 신도시 아니야? 여기 지역에서는 그 동네만큼이나 신도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시동생들도 잘 살아보려고 오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형님이야. 이런 깡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불편한 게 없죠. 뭘 누려보기야 했겠어요? 저희는 다 갖춘 곳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이런 건 내려오면 너무 답답하고 밖에 나가고 싶던데. 애들도 벌써부터 다시 가자고 난리예요, 난리. 개원을 하게 된 시동생들은 직원 구하는 것부터 홍보까지 모두 스스로 했지만 동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들 방이 생겼다면서 좋아하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기 바빴죠. 평일에는 진료를 한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진료를 보지도 않았고 오전만 잠깐 아니면 오후만 잠깐 보는 시기였어요. 시댁에서 제일 여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동서들이었죠. 시동생들은 개원하면서 자리 잡느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바빴는데 동서들은 본인들도 일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쉬기 바빴어요. 어느 날은 차를 바꿔야 되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차 좀 바꾸려고요. 아무래도 큰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도로도 별로 안 좋고 멀리 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좀 튼튼한 차가 필요하니까. 남편이 다음에 바꾸자고 하는데 전 지금 바꾸고 싶은데 형님이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애들 픽업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작은 차라서 그런가 불편하기도 해서요. 동서, 근데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크지 않아? 처음에 살 때 아이 크는 거 보면서 큰 차 사야 된다고 해서 3년 전에 바꾼 거잖아. 근데 또 바꾸려고? 지금 차도 비싼 돈 주고 바꿨다고 했는데 나는 시동생 말에 찬성이야. 지금 병원 운영하는 것도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좀 이따가 바꿔도 되지 않겠어? 시동생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 동서한테 나중에 바꾸라고 한 거겠지. 병원 잘만 운영되는데 그냥 제가 차 바꾸는 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어차피 아이 데리고 다니는 건 난데 왜 자꾸 자기가 참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님이 말하면 남편이 좀 들을까 싶었는데 형님 그렇게 남편 편들면 어떻게 해요? 아, 형님이 좀 남편들한테 말을 해주세요. 부모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보면서 애들 금 나누는 거 알죠? 여기 동네 부모들은 좋은 차를 안 끌고 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애가 제일 잘나야 되니까. 하긴 여기 촌구석에서 돼지나 키우며 사는 형님이 뭘 아시겠어요? 말을 말아야지. 동서들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시동생이며 시모까지 나서서 혼을 내겠다고도 하셨지만 전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들을 잡을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축산업 하는 내게 냄새가 난다며 겸상하기 싫다고 시모에게 일러 바치더라고요. 형님, 낄끼빠빠도 몰라요?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계집 옆에 들고 가서 먹으면 되겠네. 형님은 코로 숨을 안 쉬나 봐요? 형님한테 나는 냄새가 안 느껴지나? 안 그래도 쉬는 날 시댁까지 와서 밥 해먹는 것도 모자라 형님 눈치까지 봐야 돼요? 형님,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도 급은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저희 만날 때는 그래도 예의는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큰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작은형님이 얼마나 후각이 예민한데 두난저도 느낄 정도인데 형님은 냄새가 안 느껴지세요? 저희 이번 주 진료보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형님이 이번 주는 좀 저희 배려해 주세요. 이왕 밥 먹는 거 편하게 먹자고요. 형님은 냄새 잘 못 느끼시니까 계집 옆에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네 형님 지금까지 애쓰게 일하다가 이제야 겨우 한술 뜨는 건데 그따위 말밖에 못하니? 아무리 그래도 니들 형님이야. 니들이 아무리 잘난 의사라도 나한테는 니들 형님이 제일 우선이라고.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가 애쓰게 벌어서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 있는 거 모르세요? 저희가 병원에서 그렇게 진료해서 번 돈으로 어머님 지금 먹고 싶으신 거 드시고 계신 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형님만 저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난 시모는 손발을 발발 떨면서
동서들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어요. 동서들은 화들짝 놀라더니만 눈치껏 계집 옆에서 밥을 먹었죠. 사실 의사 시동생 동서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제가 열어준 곳이었어요. 그래서 명의도 제 거였죠. 동서들은 원래도 성실하게 진료를 보는 의사는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했었는데 개원까지 하게 되니 자기들 맘대로 진료를 받던 거였죠. 제 명의의 건물에서 개원까지 하고 개원하면서 든 비용 모두 제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들은 말 한마디 없이 잠잠했죠. 저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들, 그렇게 잘났으니 이제는 내가 지원한 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입 나불거리는 거 보니까 요즘 꽤 살만한가 봐. 나는 시동생들이 하도 힘들다 말하길래 도와줬던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어. 앞으로 시동생네 병원 임대료 내고 지원한 돈도 앞으로 1년 내로 다 갚아. 밀린 것까지 내려고 하면 한동안 동선의 차도 좀 팔고 그래야 되겠어.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돈 다 갚으려고 하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앞으로 일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형님이 다 지원해줬던 건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남편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형님, 죄송해요. 그럼 내가 지원도 안 했으면 계집 옆에서 밥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제발 철 좀 들어. 나보다 가방끈 길다고 해서 그만큼 배운 게 많으니 사람이 예의가 있겠거니 했건만 도저히 예의 없는 사람한테는 배려 같은 건 해줄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다 갚아. 내가 시동생들 봐서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거든? 1년 기한 줄 거고 그거 다 안 갚으면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아. 아유, 형님. 저희 이거 바로 갚으라고 하면 못 갚아요. 제발 조금 더 기한 주세요. 저희 지금 집값으로 나가는 돈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동서들 앞으로 청구서를 보냈어요. 사실 처음에는 겁을 주려고만 했던 행동이었는데 시동생들이 바로 다음날 그동안 밀려던 임대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연락을 해 그냥 해본 말이었다며 동서들 혼주를 내주려고 했던 거라고 말을 했죠. 안 그래도 와이프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좀 철이 들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냥 보고만 있었나 봐요. 아이 낳고 아이도 크면서 철이 들 줄 알고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건데 본인들 개념 없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했죠? 죄송해요. 난 그냥 해본 말인데 동서네가 너무 철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혼내주려고 했던 말이에요.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병원 운영하는 데 써요. 들어보니까 요즘 열심히 병원 운영하는 거 쉽지 않다면서요. 동서들도 하루 종일 진료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동서들 이번 기회에 좀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애초에 저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는데 형수님이 도와주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굳이 말 안 해도 어디서 돈이 생겼는 줄 알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죄송해요. 이건 다시 돌려주지 마세요. 이번 기회로 생활비도 확 줄이고 정신 좀 차리게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형수님도 봐주지 마시고 와이프 혼내주세요. 솔직히 저희는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요. 시동생들은 병원 운영 상황을 현실적으로 말했고 원래 청소를 해주던 직원들 대신 청소도 직접 하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들은 아침 저녁으로 직접 병원 청소를 하고 다녔고
하루 종일 병원 진료에 바쁘게 보내는 듯 했어요. 매번 생활비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던 동서들은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드니 빠듯하게 사는 듯 했죠. 나중에 되어서야 저에게 죄송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이번 달에 생활비 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형님, 조금만 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이번 달에는 아예 밖에도 못 나갔어요. 남편이 시켜 먹는 것도 아깝다면서 밥도 다 차리라고 그러고 집에도 용돈도 못 드리고 있어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고 그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받았는데 저축한 돈은 하나도 없나 봐? 오죽하면 시동생이 이제는 동서한테 줄 돈 없다고 하겠어. 그동안 조금이라도 집 대출 갚았으면 이런 꼴이 났겠어? 시동생 혼자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동서는 뭐 했는데? 지금까지 집안일도 도우미 부르면서 했다며.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해. 병원에서도 일도 안 해. 그런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200만 원은 너무하죠. 저랑 동서는 매일 병원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청소업체 이용도 안 하고 저희 보고 청소하라고 하는데 너무 냄새나고 불편하고. 형님, 한 번만 남편한테 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돈 갚는 거 조금만 늘려주세요. 저희 그 기간 동안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아껴서 다른 거라도 줄이지 그랬어. 그동안 펑펑 써제끼면서 얼마나 행복했어? 이건 동서가 만든 거야.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는 소리 하고 싶음? 가서 일이나 더 해. 동서가 열심히 일해야 얼른 돈 갚지 않겠어? 두 동서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시동생들은 아직까지 봐줄 생각이 없다면서 지금도 병원 청소를 동서들에게 맡기고 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댁에 모이면 다들 군말 없이 일을 한답니다. 그동안 몸도 좋지 않은 시모에게 물을 갖다 달라, 반찬을 더 달라, 엉덩이 한번 안 떼고 시키던 게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본인 물은 본인이 뜨고 다니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저는 집안 군기반장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다며 말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예절 예의는 잊지 말고 살아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행복만을 꿈꾸며 살았던 어느 날 남편이 결혼 전 친형과 형수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텐 무엇보다 소중한 형이며 저에게 꼭 따로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결혼 전인데다가 남편의 친형과 형님 되실 분을 처음 뵙는 거라 너무 떨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설렘 반 긴장 반이었어요.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한 형수님이었기에 저 역시 어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을 형님일까 생각하며 기대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김창수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창이 꼭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창희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형을 아끼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제 날짜까지 잡고 인사까지 했으니 동서라고 생각하고 말 편하게 할게. 네, 편하게 하세요. 창희 씨한테 듣기론 형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뵈니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솔직히 나 같은 인품을 어디서 보겠어? 도련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도련님이 제 노고를 알아주신다니 마음이 많이 뿌듯한데요? 저야말로 창수 씨 만나서 늘 동화 속에 사는 것처럼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형은 어딘가 조금 어눌해 보이기도 하였고 일반 어른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남편의 형은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늘 밝기만 하고 당당한 남편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그래도 형님이란 분은 옆에서 시숙을 살뜰히 아끼고 보살폈고 남편도 그런 모습에 형님에게 무한 존경심을 내뱉었어요. 솔직히 몸이 불편한 사람을 사랑으로 케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형님에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짜 아찔합니다. 그래도 형이 형수님같이 좋은 분을 만나서 살고 있다는 게 저희 복이죠. 창수 씨가 솔직히 저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버거울 때가 있는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서로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창수 씨 덕분에 이런 순수한 영혼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에 매번 놀라고 있을 뿐이에요. 뭐 말이야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창수 씨랑 저랑 만나게 된 스토리도 영화잖아요. 어머, 그러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형님. 언제나 좀 답답하거나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때 저희 같이 데이트해요. 형님이랑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창희 씨 발음대로 형님네랑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 내가 아무래도 이 집안 선배이기도 하고 동서 형님이니까 나한테 잘하면 다 자네한테도 이득이 돌아와. 그리고 내가 어디 보통 사람인가? 난 우리 창수 씨랑 가슴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휴먼이거든. 그래, 형수님이랑 잘 지내봐. 형수님 진짜 요즘 시대의 복이 드문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잘 지내면 득일 거야.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에겐 와닿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형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장애인인 아주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 또한 감명을 많이 받았고 뒤이어 만난 시댁 어른들 또한 형님에게 엄청 고마워하였거든요. 저 역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형님의 가면은 저에게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고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겪게 되자 철저히 형님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이 차올랐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갑자기 말해서 미안한데 너네 형님이 뭐 겨울에 창수 복지원 다니고 하면 춥다고 모피를 꼭 예단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괜찮겠어? 사실 내가 사줘도 되는 건데 네가 시집 온다고 너한테 받고 싶댄다. 네가 정 그러면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산 것처럼 하고 코트 주면 어떻겠니? 워낙 네 형님이 네 시숙한테 헌신적이잖아. 네? 아, 모피요? 아니요. 원하시면 해드릴 순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어머님도 곤란하셨을 텐데 제가 일단 그 부분은 형님이랑 따로 얘기 나눠볼게요. 그래, 걔가 원래 막 그런 걸 바라는 애는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동서 한 명 생긴다고 대접은 받고 싶나 봐. 그렇다고 막 보라고 하진 마라. 걔 딴에도 그냥 소극적으로 갖고 싶은 거 하나 생겼나 본데 그럴 수 있잖니.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머님은 애써 난감해하며 저를 달래주시려 말씀을 했지만 사실 찝찝했어요. 모피가 100, 200 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예단 금액을 아예 890만 원짜리로 썼더라고요. 사실 형님에게 이렇게 큰 예단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고 저 역시 그저 평범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형님은 당당하게 저에게 많은 걸 요구했어요. 어머님한테 들었지? 그럼 동서도 느꼈다시피 이 집안의 실세는 나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이제 동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올 거야. 창수 씨는 나라면 꿈뻑하고 이걸 보는 어머님도 나한텐 사죽을 못 쓰거든. 사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아들 건사해서 키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잘하지 않고 지들이 백일 수나 있겠어?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지들이라뇨. 그리고 형님이 아주버님 사랑하셔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꼭 이 집안의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대가성 있는 사랑이랑 뭐가 다르나요? 지금 말씀하신 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말 조심해 주세요. 우리 꽤 말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말이 영 안 통하는구나? 그럼 내가 널 개조시켜 줄게. 어디 두고 봐. 나한테 잘만 하면 내가 예쁘게 우쭈쭈 해주려고 했더니만 감히 내 말에 반기를 들어? 너 이 결혼 시집생활 고달파질 거다. 어디 두고 보라고. 저야말로 창희 씨랑 만났을 때랑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스럽네요. 형님이 어떤 모습이 본 모습인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일어나 버렸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모든 진정성마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전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모두 얘기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형수님은 가면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전혀 아닐 거야. 무슨? 그리고 네가 너무 곡해해서 해석한 거 아니야? 형수님이 어떤 분인데? 진짜 대가성 없는 분이셔. 우리 엄마가 겨우겨우 받아달라고 해서 폐물 몇 가지랑 지금도 형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형수님 통해서 생활비를 보내시는데 어찌나 그런 것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네가 오해한 거야. 형수님도 뭔가 화가 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지. 오해 풀자, 어? 뭐? 오해라고? 대놓고 나한테 이 집안의 실세니 뭐니 하시는 분인데 이게 오해가 맞아? 도대체 어떤 콩깍지인 거니? 우리 형 상태 알잖아. 이런 사람을 마음 깊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설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어? 그러니까 오해 풀어. 끝끝내 오해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형님은 저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더라고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 집안에 위계 질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오산이야. 네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위인인 줄 아니? 그런데 이제 막 시집 오려고 한 네가 형님에게 반기를 들어?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 솔직히 나도 네 형님한테 미안한 게 참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네가 그렇게 대한다고 하니 화가 너무 난다. 당장 네 형님 될 사람한테 사과드리고 우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 어머님이 형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신진 모르겠는데 앞뒤 전후 상황을 따져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너 지금 나한테까지 대드는 거니? 아이고 진짜 네 형님이 말한 게 딱 맞는구나.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더니.
어머님도 이렇게 한 사람 말만 듣고 뭐라고 하시는 거 진짜 아니에요. 저 역시 너무 섭섭하고 제가 어찌해야 할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형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사과를 드려야 하죠? 어머님이 형님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하셔서 이러는 거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저한테까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동등한 관계로 지내고 싶지 형님한테 내내하고 싶진 않아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지만 이 결혼을 해야 맞는 건가 싶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는 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형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서 그런지 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쉽게 화원을 하지 못한 건 저희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보태 30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주셨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딱히 문제도 없었고 그저 형님이란 작자 하나 때문이니 그냥 이번만 넘어가 볼까? 참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내 위치를 실감하겠지? 어른들 내 말 한마디면 벌벌 떨어대. 왜냐고? 내 남편을 좀 봐. 이런 사람 맡겨놓고 시엄마가 발 뻗고 차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지. 너 사람 한참 잘못 본 거야. 네가 날 아주 물로 본 거라고. 이제 알겠니? 형님의 가면이 언젠간 벗겨지겠네요. 아주버님 하루 종일 복지관에 넣어두고 어머님이 주신 생활비로 호화 생활하는 거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다 알지만 모른 척하는 거 모르세요? 그저 몸 불편한 아들과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형님도 이런 마음 알면 오히려 마음 좀 곱게 쓰세요. 저 역시 형님을 존경하려고 했는데 형님 이런 행동 아닌 것 같네요. 네가 뭘 알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해. 지 손으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 건사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도 한번 겪어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랑한다면서요. 형님이 그렇게 결혼하자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생색들을 내면서 그러는 거죠? 형님은 본인이 시숙을 케어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건 동의하지만 말을 저렇게 하는 게 시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두 분은 복지관에서 만났다고 했고 순수한 아주버님에게 형님이 빠졌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힘들 것을 생각해 결혼을 반대하자 본인이 좋다며 죽자 사자 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싫었지만 전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제 결혼식장에서도 형님은 주인공인 것처럼 시댁 어른들에게 행동을 했어요. 마치 저를 나쁜 사람인 것 마냥 흘리는 뉘앙스를 풍기며 본인이 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 거죠. 어머, 작은 어머님 아니세요? 저 창수 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보셨죠? 우리 창수 씨 많이 건강해졌죠? 아이고, 아유, 그러게. 아우, 자네가 고생이 많어. 사실 일반 사람들도 힘든 일인데 사랑으로만 돌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창수 씨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동서가 참 절 안 좋게 봐서 힘드네요. 아니, 왜 그래? 아니, 신부 얼굴이 아주 참해 보이는 게 이 집안이랑 딱이구만. 왜 혹시 형님을 감히 무시하고 그러는 건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무것도 없고 창수 씨마저 이러니까 저까지 본인 아랫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예, 결혼식장인데 그런 말은 나중에 하자꾸나. 어른들이 오해하실라. 그래도 네 동서 결혼식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 그렇죠. 어머님도 이제 적응되신 거죠? 제가 희생하는 게 그런 거죠?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그래도 좋은 행사장이잖니.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도 변하셨어요. 동서 없을 땐 그렇게 절 안겨주시더니 동서가 생기니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전 아침부터 밤까지 늘 창수 씨 곁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늘 케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저에게 어머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제 결혼식장 로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저에게 말을 해주었답니다. 저 역시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 신부 대기실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은 채로 형님을 달래기 바빴고 형님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한 아주버님은 그저 해맑았다고 했어요. 남편도 형수님을 좋아했지만 그 일에 대해선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님이 울고불고 쇼 때문에 결혼식은 5분이나 지체되었고 그 다음 결혼식을 위해서 제 결혼식은 빨리 진행되어야 했어요. 사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마음 급하게 하객들 눈치 보랴, 부모님 눈치 보랴 힘들었어요. 미안해. 결혼식 끝나고 보니까 너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지? 네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한 거 자체가 너무 미안해. 미안? 당신도 이제 좀 보이는 건가? 그 눈빛과 행동들이? 난 하나뿐인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조차 모르게 그냥 흘러가 버렸어. 이 눈치 저 눈치 보랴. 당신 형수님이 그런 사람이야. 남의 행사장 와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말이 돼? 결혼식이 끝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어차피 끝난 결혼식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남편과 헤어질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따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남편도 본인 형수에 대해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건지 앞으로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말자고 하였고 저 역시 그런 말에 마음이 사르르 풀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는 바로 신혼집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삿날 반갑지 않은 얼굴이 등장했어요. 어머, 동선의 아파트 진짜 대박이다. 뭐 얘기는 들었는데. 아,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나한테 인사를 먼저 올려야지. 감히 손윗사람인 내가 오게 만들어? 역시 동서 인성을 알아봤다니까. 8층이라고 했지? 내가 직접 봐야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지. 확인이요? 그리고 저희 이삿날이라서 매우 바쁘거든요. 형님이랑 이렇게 입씨름할 시간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머, 어머님한테 못 들었나 봐? 나 어머님한테는 통보했는데. 사실 창수 씨랑 살다 보니까 넓은 집이 좋은 거 있지? 아픈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25평도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그 집 처분했고 좀 알아보니까 동선의 집이 역 근처라 복지원 다니기도 좋아서 내가 좀 쓰려고 하거든? 내가 이 집안의 실세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하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긴 저희 안방이라고요. 사람이 볼상식해도 유분수지. 어쩜 이렇게 경우가 없을 수가 있어요? 동서는 신혼이잖아. 신혼 땐 원래 원룸도 좋은 거 아니야?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지? 서방님이랑 동서 원룸방이 딱이지. 올 부모님이 30평 아파트 사줬는데 이삿날 형님네 용달짐 안방에 던지며 저렇게 말을 던졌고 너무 화가 난 마음에 도저히 눈뜨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비장의 카드를 내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달려와 형님을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들이 사주신 집을 네 맘대로 그렇게 바꾸면 되겠니? 이 문젠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기어코 이렇게 멋대로 쳐들어와? 그럼 얘네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우리 집 문제는 차차 나중에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요. 어머님, 저 창수 씨 데리고 살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에게 홀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 들어왔다고 어머님이 조금 변하신 것 같아 너무 섭섭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있는데 잊지 마세요. 제가 창수 씨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란 걸. 동서, 너무 놀라지 마. 생각을 해봐. 시숙과 같이 사는 내가 더 불쌍하지 않아? 어머님과 남편의 모습도 이건 아니라는 얼굴이었고 저 역시 정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고 그것은 서류 한 장이었답니다. 제가 조용히 서류 한 장 쓱 내밀자 형님네가 눈이 뒤집히며 기절한 듯한 연기를 하였고 그것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형님에게 쌍심지를 켰어요. 형수,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형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아닌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형수! 우리 엄마가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왜 성취도 않은 형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남의 거 떼보는 거 불법인 거 몰라? 동서가 이걸 어떻게... 진짜 양심도 없더군요. 사실 형님이 말하는 뉘앙스나 행동을 봐선 전혀 아주버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고 무슨 이 집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마냥 받으려고만 하셨잖아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과연 아주버님에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뒷조사 좀 해봤어요. 근데 아침마다 아주버님이 복지원이 아니라 고무줄 공장으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익숙하게. 뭐 거기까지 좋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오히려 아주버님한테 좋은 거겠죠. 근데 그 고무줄 공장 사장이랑 형님이랑 보통 관계가 아니던데요? 거기서 아주버님 넣어두고 뭐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이 형님 통장으로 들어갈 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두 식구가 어머님한테 따로 돈 챙기고 아주버님 월급에 나라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에 도대체 다 어디다 쓰는지도 의문이에요. 어디 떳떳하면 여기서 해명해 보세요. 너 정말 끝까지? 네가 내 계획을 망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장애인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래. 그럼 법정에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고 품위 있는 형님, 얼마나 법정에서 우아하고 고고한지 내 눈으로 확인할 거니까. 형님은 제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답니다. 시어머니도 이 사실에 기가 막혀 있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결혼식 직전에 알았던 사건이었고 이사를 하고 나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형님이 제 발로 찾아와 터뜨리게 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수야, 너 왜 말 안 했어? 일하고 있다고. 엄마한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응? 언제부터 일했던 거야? 장수는 일 안 한다. 일 절대 안 한다. 와이프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장수는 좋아서 하는 거다. 이거 정말 세뇌당했네. 진짜 형수 가만 안 둬.
와, 어떻게 이런 사회적 약자를 그동안 얼마나 농락하고 무시한 거야? 안 봐도 사이즈가 나오는 이 판에 남편은 분노에 치달았고 그 뒤 남편은 일사천리였답니다. 사실 제가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었던 것은 아주버님 뒤를 밟았을 때 거기서 일하는 격리 직원이 저에게 아주버님이 안쓰럽다며 얘기를 해준 것이었고 형님과 고무줄 공장 사장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격리 직원은 저에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순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어차피 여기 그만 다닐 거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두 사람 관계 잘 파악해 보세요. 보통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거 몰랐다고 하니 이거 떼드릴게요. 아마 나중에 뭐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야 간두면 그만이고. 저분 너무 착하시고 안쓰러우시던데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서서 일하세요. 그래도 힘든 내색도 안 하시고 저 여자가 못됐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 법적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있는 거 본 거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뭐 대단한 회사라고 무서울 게 있겠어요? 꼴랑 150 받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형님을 장애인법을 근거하여 노동력 착취에 대한 건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즉시 이혼 소송도 진행시켰어요. 그동안 계속 일을 시킨 점과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타았던 점,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갔고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는데 고무줄 공장 사장과 형님은 내연 관계였고 아주 오래된 사이였어요. 둘이 알만하죠. 솔직히 저희가 모르쇠 해서 그렇지. 여기에 그 남편 넣어두고 둘이서 연애질하고 그랬어요. 저 아저씨만 불쌍하지. 10시간 넘게 밥도 못 먹으면서 얼마나 일만 했는데요. 쉬는 날 없이 솔직히 벌 받아야 해요. 저 두 인간. 맞아요. 저희가 안쓰러워서 밥도 챙겨주고 했는데 남편이 밥을 먹던지 안 먹던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로 인해 형님은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로 진행이 되어 갔고 그 고무줄 공장 사장도 상간남 소송을 받아야 했답니다. 다행히 아주버님이 지적장애 상금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아주버님도 저희 뜻을 따라 주었고 아주 작게 엄마와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아주버님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혹시라도 엄마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형님의 말에 세뇌가 되어서 늘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아주버님이었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여자 말만 믿고 너를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쩜 그 나쁜 것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당연하지. 다 탈탈 털어야 돼. 우리한테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야? 형 이렇게 내버려두고 진짜 화나 미치겠네. 둘째야, 미안했다. 아픈 자식 맡겨놓은 심정이라 혹시나 우리 아들한테 해가 될까 오로지 걔 말만 믿으려고 했고 걔 의견만 많이 따라준 거 진짜 너한테 사과하마. 이제 벌 줄 일만 남았어. 그리고 마음 풀어. 천천히 살아가면서 갚을게.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헤아려져요.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어머님 딴에는 아주버님 맡겨놓으시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제 어머님 마음 다 알았으니 전 다 풀렸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를 해주셨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그리고 소송은 진행되어 갔는데 그동안 아주버님에게 돌아온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었고
다 그쪽에서 명품 구입 자금으로 썼더라고요. 이리저리 아주버님을 데리고 다니며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일은 강제로 시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고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임금이 체불되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 또한 가만있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그 고무줄 공장은 고소고발이 되어 자금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사건 하나로 인해 대두화가 되어 TV 프로에서 취재를 오고 싶다고 했으나 어머님은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거절하였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거든요. 죄송해요. 합의만 해주시면 제가 창수 씨 진짜 잘 모시면서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그리고 창수 씨도 절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어머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 믿어주세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희생했는데. 입 다물어. 희생? 네가 희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니? 넌 콩만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 창수가 너 보고 싶지 않댄다. 일도 하고 싶지 않대.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나가면. 근데 안 그러면 평생 엄마도 못 보고 감옥에 보내버린다고 했다며? 그 감옥은 네가 가야 할 것이야. 나쁜 것. 그래도 인간이라고 믿었는데 인간 같지가 않아서 내가 어이가 없다. 이제 보는 일 없을 거야. 저도 저 남자한테 속은 거예요. 사실 창수 씨랑 살면서 외로웠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딴 데 눈을 돌렸겠어요? 뻔뻔하기도 해라. 그렇게 결혼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러려고 하겠다고 한 거였어? 누가 이 속을 모를 줄 알아? 그래놓고 내 앞에서 창수 위하는 척 위선이나 떨어대고 너 우리 집 만만히 봤어? 이제 그대로 당해봐. 제발 조금만 선처해 주세요. 형량이 줄어야 저도 살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이 청춘을 정가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세요? 당연하지. 넌 더 받아도 모자라. 감히 우리 창수를. 착한 창수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 한번 겪어보라고. 형님은 절규했고 그 뻔뻔한 태도는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징역 6년을 받으셨고 이혼을 하면서 아주버님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형님의 내연남도 마찬가지였고 형님의 내연남은 자금 횡령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불법 노동력을 착취한 죄로 역시나 징역을 받게 되었어요. 전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끼리끼리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아주버님을 앞세워서 그렇게 돈을 갈취했던 인간의 최후였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있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형님과 같이 있었을 때 늘 형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저 일만 하게 하니 인지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었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어머님과 같이 있으니 다행히도 오히려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재수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내 동생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가족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아유, 우리 아들 똑똑하기도 하네. 그래, 엄마가 미안해. 이제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더 잘해줄게. 너 덕분에 이렇게 우리 창수 오랜만에 웃는 것도 보고 너무 좋다. 진작 이게 맞는 건데 그 몇 년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에이, 그런 생각 마세요. 어머님도 알고 그러셨나요? 모르고 그러셨지?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이 나쁜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아셨죠? 그리고 어머님은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니까 용기 잃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시집을 왔다니. 정말 좋다.
고맙기도 하고. 우리 창희 옆에 네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그러게.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 아찔하다. 우린 형수를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진짜 자기 아니었음 큰일 났었어. 솔직히 두 분한테 너무 섭섭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 잘 살아봐요. 시간이 많이 지나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아주버님은 지금 학교 같은 곳을 다니면서 더욱더 쾌활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어머님도 아주버님이 학교에 가면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고 계시고 간간히 저와 제 남편이 어머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곤 한답니다. 아주버님이 심한 인지저하가 아니라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정말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순수함 때문에 웃고 지내는 날들이 더 많답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사물과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게 아름답거든요. 그래도 인지 능력이 그렇게 저하는 아니었던 분이라 그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 제가 직접 이렇게 겪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사실 당황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정의는 살아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날 좋은 오늘, 화창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2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열혈 육아 맘입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여 아이를 키우는지라 힘들면서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가 남편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엔 사장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열정이 있는 그의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오갔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의 반대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2남매를 키우셨기에 힘들게 사셨거든요. 남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놨으면서 왜 그 집딸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시켰다니? 네가 그 경리 나부랭이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좋은 대학교 보내고 잘 되라고 뒤에서 서포트 해준 게 누군데 그래? 엄마 마음 알아요. 근데 결혼은 내 의사로 결정하는 거잖아.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여자야.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나한테 잘하는 게 뭔데? 집안 빵빵하고 내조 잘하고 예단 잘해오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아휴, 속상해 정말.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윤비 받아줘. 윤비도 아마 엄청 잘할 거고 나도 중간에서 진짜 잘할 거니까. 너의 뒷배경이 되어줄 와이프가 중요한 거지. 나한테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아들 키워봤자 진짜 소용없다더니. 귀하게 키운 아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완강한 의사표시에 결국 2손 2발 닫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시집을 간 첫날 이버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이번 인생 정말 힘겹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런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이바지 음식 해온 꼬락서니 보소. 올게.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 정도 돈은 써야지. 이런 집에 시집 오면서 너무 아낀다.
이래서 급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내 동생 학벌에 외모에 능력이면 전문직 여성들이 줄 섰어. 근데 그런 남자랑 결혼한 올케가 겨우 이런 걸. 아휴, 누가 먹는다고? 치워. 아니 이거 일하는 아주머니 드리면 되겠다. 뭘 보고 자랐어야 이런 것도 준비하지. 너 친정에서 이런 거 할 때 친정엄마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디? 그 밥 맞아. 현우 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 집 음식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누가 그래? 내가 이딴 음식을 먹을 것 같아? 우리가 재벌은 아니다만 그래도 준재벌급인 거 모르니? 알아서 눈치껏 잘하란 말이야. 알겠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한순간이니까 한시도 긴장 풀지 말고 우리 비위 맞춰야 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음식인데 이렇게 내팽겨치는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나요? 너 나 가르쳐? 나 그 당시에도 대학까지 나온 여자야.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온 네가 날 가르칠 군번이니? 입 다물어. 눈치가 없으면 말이라도 잘하던가. 입만 열면 하여튼 전할리라니까. 없이 살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한 번은 눈 감아주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입 열다간 너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아주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치면 대학을 운운하며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잠시 2달 동안 휴직 기간을 가졌는데 그 2달은 시댁에 매일같이 불려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답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어머님은 제가 남편 덕에 사는 꼴은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그런 여자로 몰아가며 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특기였어요. 너 어려서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했지? 오늘 저거 커튼 다 빨고 우리 몽순이 목욕까지 시켜라. 우린 백화점 다녀올 테니까 알아서 눈치껏 청소해놔. 오늘 일부러 아줌마도 안 불렀으니까 어디 한번 그 집안일 솜씨 좀 보자. 네가 우리 아들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지 내가 눈여겨볼 거니까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그리 알고 우린 갔다 오마. 내 방도 깨끗이 치워놔. 나 먼지 알 털이라도 있으면 재채기 하니까. 이게 네 주제니까 주제 파악하면서 하렴. 지 주제에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하니? 나 같으면 맨날 아침마다 문안 인사 올리면서 절을 하겠어. 네 팔자 얼마나 폈어? 이걸 저 혼자 다요? 게다가 전 강아지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강아지 목욕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건 하는 데까지 할게요.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건 네 사정이고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너 우리가 누군지 잊었어? 너같이 하찮은 애가 말대꾸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린 너랑 근본부터가 달라. 태생이 다르다는 거지. 옛날로 치면 우린 양반, 넌 노비랄까? 형님, 말 조심하세요. 노비라뇨. 그리고 제가 현우 씨 보고 결혼한 거지 이 집안 보고 했나요? 요즘 시대에 진짜 웃기네요. 현우 씨 어머님이고 누님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만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작작 괴롭히세요. 웃겨? 계속 웃으면서 해봐 그럼. 너 우리 현우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말에 복종해야 할 거야. 네가 그거라도 안 하면 어쩔 거니? 하여튼 주제에 남자 하나는 잘 물어서 팔자 피려고 했나 본데 우리 집을 만만히 봤으면 큰 오산이다. 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집살이는 대단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이때는 그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잘 보여서 남편과 함께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단언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렇게 시어머니가 불러서 청소와 강아지 목욕을 시킬 때면 이상하게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늘 전화가 왔었고 시댁에 와 있다고 말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파악이 되는 것처럼 제 남편은 알아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주기도 하는 센스를 보여줬어요. 정말 중간에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노발대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또 욕 한 바가지를 들어야 했어요. 내가 너 보고 하란 청소를 네 남편한테 고자질해서 사람을 보내게 해? 우리 멍순이가 얼마나 손을 탔는데 남의 식구한테 목욕을 맡겨? 너 이제 보니까 없이 살아서 지질이 궁상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 영악하구나. 이 못돼 처먹은 것. 너같이 머리 쓰는 여우들 내가 아주 잘 알지. 너 같은 앤 두고두고 혼쭐 내줘야 해. 알아? 우리 집을 만만히 보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다니. 너 같은 애가 제일 무서운 거야. 어떻게 현우한테 고자질을 할 수가 있니? 너 진짜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고자질한 거 아니고요. 현우 씨가 알게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던 남이 하던 해놓으란 대로 해놓으면 된 거 아닌가요? 결국 멍순이 목욕 잘 됐고 어머님이 말하던 집 청소 다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너 같은 애가 우리 현우를 만났으니 내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이런 큰 집에 네가 가당키나 하니? 네가 두 손 들고 이 집 나갈 때까지 우린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리 알아. 내가 애비 없이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니깎게 스틸을 해? 어머니가 아들이 행복한 길을 바라야죠. 어떻게 아들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우리 엄마를 가르치네? 너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너 같은 건 혼 좀 나야 돼. 오늘 어디 나한테 한번 당해봐. 전 그날 시누이에게 머리끄덩이까지 잡혔답니다. 절 그냥 호구로 하는 시댁 식구들이었고 전 그 길로 시댁을 뛰쳐나갔어요. 남편 또한 이 소식을 듣고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이 안 본다고까지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하였답니다. 맘 같아선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 한 번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비는 이것뿐이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제 몸에 손대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이번에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저도 어떨지 몰라요. 그래, 알겠다. 우리 딸이 너무 섣부르긴 했어. 근데 사실 맞잖니?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다고. 네가 자식 낳아봐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에휴, 말을 말자.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됐고, 어쨌든 현우한테 네가 말 좀 가서 잘 전달해. 너 때문에 사단 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우리 집은 다 글렀어 정말. 시어머니는 사과를 그래도 했지만 정작 절 괴롭힌 시누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은 걸로 만족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6살 차이가 났고 저와도 나이 차이가 났던 시누였기 때문에 저 나이에 시집을 못 가서 저렇게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구나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 수양을 하듯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있을 때 외국으로 유학 간 동생이 귀국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우리 윤석이 귀국하는데 그래도 누나랑 같이 가서 배웅해 줘야지. 아유, 윤석이가 몇 년 만에 나오는 거니? 이제 MBA까지 다 받고 끝난 거지? 국내에서 벌써부터 윤석이 스카우트 한다고 하더라. 이런 거 보면 너한테 참 미안하기도 해. 에이, 됐어. 어차피 난 공부랑 거리가 멀었잖아. 당연히 재능 있는 아들 몰아주는 게 정상이지.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 안 해도 돼. 엄마는 없이 사는 형편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윤석이 귀국하면 얼마나 철들었는지나 봐야지. 그러게나 말이다. 네 아빠도 이런 모습을 봤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래도 윤석이라도 공부를 끝마쳐서 다행이야.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만에 동생을 보게 되었고 학위를 밟느라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동생이었기에 정말 반갑기 그지없더라고요. 어느새 남자가 되어 훈남에 헌칠해진 남동생을 보니 기분이 좋았답니다. 동생 또한 오랜만에 저를 보고 나서 그런지 너무 좋아했고 제 옆에 믿을 만한 남편이 있는 것도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와, 누나, 진짜 시집 잘 갔다. 엄마한테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누나 옆에 이런 듬직한 매형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저남, 우리 이제 남자끼리 술 한잔 하면서 자주 모이자고. 안 그래도 누나가 나랑 결혼해서 스트레스가 많거든. 에이, 매형을 모시고 살아도 취연찮죠. 안 그래, 누나? 저도 이제 외국에 갈 일 없으니까 정말 잘 지내봐요. 역시나 남편과 동생은 잘 통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한국에 나오자 엄마 또한 너무 기뻐하셨죠. 혼자 시집을 가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나마 옆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전 몇 달 뒤 꿈에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경 쓰지 않았죠. 임신했으면 입이 하나 더 느는 거 아니니? 아니 어차피 네 핏줄 섞인 거 내가 뭐 그리 달가워한다고 임신을 해? 로열 핏줄도 아니고 쥐뿔 없는 집안 출신의 애인데 아유 됐어. 애기 핑계대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본데 큰 오산이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좋아한다고 입이 찢어지는 건지. 고모 노릇 바라지 마. 나나도 챙기기도 바쁘니까. 그래도 현우 씨 아이인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저도 할머니 고모 노릇 바라지 않을 테니 그럼 저한테도 며느리 노릇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피차일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참아도 제 뱃속 애한테까지 출신이 어떻고 저쩌고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네보다 잘 살진 않지만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지 정말 애당초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누가 너 간다고 누나 나 깜빡하냐? 이따 현우한테나 집에 들르라 그래. 너만 비추지 말고 현우 좀 보내란 말이야. 제 말에도 누나나 깜빡 앉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임신하고 몇 달을 안 찾아뵙다가 어머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불렀고 그 뒤에 역시나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갑자기 아줌마가 못 온대지 뭐니? 그럼 누가 해? 내가 해? 네가 해야지. 난 이런 거 해본 적 없다. 우리 딸이 산낙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가 좀 손질해봐. 넌 이런 거 많이 만져봤을 거 아니냐? 아유 징그러워. 얘 뭐해? 얼른 손질해. 임신한 절 불러다가 산낙지 손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입덧 심해서 낙지 근처도 못 가요. 못하겠네요. 옛날엔 그런 거 다 참고 견뎌냈어. 임신 너만 한다니? 뭘 그리 유난이야? 당장 가서 손질해. 손질 안 하면 못 나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절대적으로 못 나오게 하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투악질을 하며 손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엮이지 않으리라고 다짐도 다짐하였어요. 남편에게도 당분간 시댁과 연을 끊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남편도 일련의 과정들을 아는지라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 걸 제가 기어이 말려 참게 했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이니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유, 출장 날짜가 잡혀버렸네. 이번에 내가 중국에 가서 미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설마 이때 애가 나오진 않겠지? 가뜩이나 미안한 게 많아서 내가 꼭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해외 미팅권이라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에이, 알지. 내가 당신 일하는 거 왜 모르겠어. 나도 해봤던 건데. 괜찮아. 아직 2주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 당신이 일을 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우리 아가가 기다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몸 조심하고, 알겠지? 출산을 2주 남긴 시점, 남편이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양수가 터져버렸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도 없었고 어차피 기뻐해주지 않을 걸 알기에 출산을 할 때도 굳이 시댁에 알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시어머니는 출산하고 조련에 갔다 온 저를 초대하여 출산 축하상을 차려준다며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으로 받는 황송한 대접이었기 때문에 제 어안은 벙벙해져만 갔죠. 아유, 우리 며느리. 하나뿐인 우리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너한테 이런저런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출산하느라 힘들었지?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갔을 텐데. 친정도 멀리 살잖니. 그래도 너무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봤다. 아줌마가 도와줬지만 그래도 내가 엄청 준비한 거야.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며느라, 그간 미안했다. 어서 먹거라. 우리 손주까지 낳은 몸인데 귀하게 내가 대접해야지.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손주 별로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는지 물어볼게요. 뭘 왜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뿐인 조카를 낳아준 몸인데 우리가 너무했다 싶어서 그래. 의심하지 마. 그리고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아유, 내가 일도 그렇고 나이도 많잖아. 그래서 좀 괜히 그런 게 있었나 봐. 이해해 줄 거지? 우리 윤미는 착해서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든 묵은 감정들은 다 풀어내자. 쥐뿔 없는 며느리 노예 취급한 시모가 출산 축하상 준비했다며 절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던 터이고 호르몬의 영향인가 그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눈물이 터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대차게 흘리고 저 역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출장 다녀온 남편이 진수성찬을 보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객소리 나게 우지끈 말로 밟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황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답니다. 남편은 말로 밟는 게 뭔지 보여주듯 시누이와 시모에게 저 대신 엄청나게 퍼부어 주었고
시어머니는 당황 그 자체였답니다. 내가 헤어지라고 했지? 아, 애엄마 불러다가 지금 이제야 용서를 구하는 거야?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다 안 나와. 누나 당장 사죄하고 절대 만나지 마. 내가 윤미 볼 낯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너 왜 그러니? 네가 동생이면 오히려 누나를 잘되게 밀어줘야지. 지금 누나 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네 누나 이제 40이 넘어서 그런 남자 언제 만나라고 그래? 윤미랑 너 그리고 사돈어른만 눈 감아주면 다 문제될 게 없는 일이라고. 제발 양심이 있어야지. 누나가 어떻게 그런 어린 남자를 만난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내 얼굴에 똥칠 마.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래, 말 나온 김에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사실 나 윤석 씨 만나고 있어, 옳게. MBA도 마쳤겠다. 아주 대단한 사돈 총각이더라. 나이도 어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도 뚜렷하고 이곳저곳에서 능력을 발휘 중인 거 보니까 내 사익감으로 딱이야. 겹사돈 그까짓 거 뭐 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애미야, 네가 잘 좀 밀어줘라. 미치셨어요? 제 동생이 몇 살인 줄이나 아세요? 지금 형님이랑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절 달래주려고 하신 거군요. 진짜 가증스러워요. 제 동생도 이 모습을 아나요? 형님 본 모습 말이에요. 전 반대입니다. 미안하다, 윤미야. 진작 알았고 누나한테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자고 자꾸 처남한테 들이대는 모양이야.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포기가 안 되나 봐. 진짜 미안해. 내 누나지만 창피하고 염치 없다. 누나도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 나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라고. 엄마도 더 이상 그만 부추겨요. 내 사전에 둘의 결혼은 없으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밥상을 차리고 가증쇼를 한 것은 알고 보니 신우이와 제 남동생이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우이가 제 신우이인 걸 몰랐고, 이걸 알게 될 시 당장 남동생이 헤어지자고 할 것 같으니 저한테 이런 연막 작전을 펼친 겁니다. 남동생 측에선 가볍게 만나보는 중이었지만 나이가 있는 신우이는 능력 있는 남동생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남동생이 제 남편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그 상대가 본인 누나란 걸 안 남편이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한테 천한 노비 출신 어쩌니 해놓고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해? 웃겨 진짜. 당장 가서 헤어지라고 할 거고 모든 거 다 폭로할 거야. 그럼에도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이 집에 더는 못 살아요. 예, 미안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네 남동생인 걸 우리가 알았겠니?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손주랑 네 남편 생각해서. 제 동생을 생각해서 파탄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겠네요.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안 돼요. 나 윤석 씨 없으면 죽어.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만나겠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이 중요하지.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단단히 모실게. 그러니까 제발 내 결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 미쳤네. 양심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것도 내 동생이랑?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와, 진짜 이런 인간인 줄 몰랐네. 내 동생이 미쳤다고 12살이나 많은 아무것도 없는 노처녀한테 장가를 가겠어요? 그러라고 우리 엄마가 공부시켰는 줄 알아? 아니, 솔직히 12살 많으면 어때? 착하면 그만이고 내 동생 생각해주면 그만이지. 근데 본성 어디 가겠나요? 내가 인격을 아는데. 제발 부탁이다. 네가 힘 좀 써줘.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내 딸 이렇게 노처녀로 늙어 죽게 할 거야? 너만 돌아서면 돼. 아, 진짜 양심 좀 챙겨. 지금 윤미한테 이럴 게 아니라 엄마는 누나 설득해서 처남이랑 못 만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에휴. 전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당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내 편이라지만 그래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엄마의 평생을 다 바친 동생을 그런 여자와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친정에 도착한 후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동생은 펄쩍 날뛰며 손사래를 쳤었고 더 대박인 건 신우이가 나이도 8살이나 속였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신우이의 본 나이를 듣자 놀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신우이라는 사실에 더 치를 떨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동생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던 터라 정리가 빨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 결혼하자는 신우이에게 지금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집을 가려고 했던 신우이였던 거예요. 와, 진짜 몰랐어. 아니, 어떻게 나이까지 속이냐? 내가 누나 신우인 걸 알았으면 진작 안 만났지. 미안해, 누나. 네가 뭘 미안하냐.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도 감정이란 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잔 아니야. 난 그 여자의 본성을 다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고 널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판단은 네가 잘했음 해. 참, 진짜 아휴. 결혼할 때부터 대놓고 내 앞에서 너를 쥐잡듯 잡던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미쳤네. 내가 윤미 신우이 성격을 잘 알아서 그래. 결혼식에서도 얼마나 나를 하찮게 여기던지. 근데 그런 인품을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생각을 해? 나이도 많아가지고 도른 거 아니니?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허락 못한다, 윤서가. 절대 안 돼. 엄마, 나도 안 가요. 가뜩이나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부담스러웠던 참이었어. 내가 무슨 결혼이야. 더 이뤄야 할 게 많은데. 그렇게 동생은 신우이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고 신우이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결혼의 희망이 사라지자 울며불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에 정말 이가 갈리고 역시나 천성은 못 숨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저리 양심이 없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을 보니 역시나 싶어 이 결혼을 반대한 죄책감은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역시 최악이었거든요.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 없게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젊은 남자 꼬시래요? 참나, 주제를 알아야지. 아, 형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 거 알죠? 주제 파악하세요. 어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앞길 창창한 젊은이랑 말이 되나요? 뭐? 네가 감히 나를 훈계해? 노비 같은 게 어디서 나이 가지고 함부로 나한테 막말이야? 너 나한테 혼나 볼래? 또 머리끄덩이 잡게요? 역시 천성 안 변한다더니. 내 동생이 당신이랑 헤어지기 천만다행이지.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결혼에 집착하는 게 이상했다고. 본인은 이제 막 사이 초년생인데 어쩜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던데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이에 이 남자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았나 보죠? 시집을 그렇게 가고 싶으면 성격이나 고치세요. 윤미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진짜 내 누나지만 수치스럽다. 내가 이제 처남 얼굴을 어떻게 봐? 나이까지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진짜 미쳤지. 그렇게 시집 가고 싶으면 윤미 말대로 성격이나 좀 고쳐. 본인을 돌아보란 말이야. 이것들이 쌍으로? 감히 네가 나를 가르쳐? 현우까지 네 편 만들었다 이거지? 너 윤석 씨 누나만 아니었음 가만 안 뒀어.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요. 또 손대면 그냥 경찰에 고소해 버리라니까. 인간 같지도 않아 정말. 나 진짜 윤석 씨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내 이상형이었다고 지적인 훈남. 게다가 앞날 창창하고. 근데 왜 못하게 하냐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형님이라고 대접도 할 거야. 그러니까 딱 눈 한 번 감아줘. 신우이는 사이코처럼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하며 반복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진절머리를 쳐대며 싫다고 하니 이젠 안 되겠는지 결혼이 틀어지자 저를 몰아세우며 막말을 했고 역시나 저런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고 싶다고 말을 했고 남편 또한 이 모습을 모두 보고 본인도 시댁과 손절하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본인 가족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남편이었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진절머리가 나면서 아이마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게 손절을 선언했어요. 내가 아들이 둘도 아니고 오직 너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를 안 본다고 하니? 그 망할 게 너한테 우리 보지 말라고 해? 내가 싫어 이제. 윤미한테 미안하고 염치 없고 진짜 싫으니까 다신 연락 마요. 정말 정 떨어져. 누나 때문에도 창피하고. 너 걔랑 당장 이혼해라. 우리 딸 결혼도 파투내고 저 망할 게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고. 당장 이혼하고 헤어져. 다시 우리 원래 아들 현으로 돌아오란 말이야. 너 정도면 제가 더 충분해. 이제 우리 딸 결혼도 망했는데 너라도 더 좋은 혼처 잡아서 결혼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더 대박나게 해줄 거니까 당장 이혼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그만해요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마지막이라고 하고 온 거고 다신 연락 마세요. 어차피 이사단 아니었어도 윤미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보고 저 역시 손절할 기회만 엿보고 있던 거니까 그렇게 노여 안 하셔도 돼요. 시댁에선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었는지 제 남동생에게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며 막말을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고 남동생 또한 오히려 자기에게 8살이나 속이고 접근 후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을 가지고 혼인 사기로 엮는다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렇게 하자 시댁에선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답니다. 그 일이 시댁과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절대 시댁과는 연락을 일치하고 있지 않고 저 역시도 아이의 육아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건너 듣기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최고인 줄 알면서 동네에서 특이한 모녀로 손꼽힌다고 한답니다. 시어머니인 시누이를 시집 보내기 위해 이곳저곳에 혼처자리를 묻고 다니지만 이미 소문이 파단 모녀였기 때문에 좋은 선자리가 들어올림 만무했어요. 남편도 시댁의 도움 없이 본인 힘으로 자수성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댁 쪽에서 돈에 있어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터라 간간히 시누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칼 같은 남편이었기에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있고요. 저 역시 아직까지 저를 노비 취급한 시댁이 용서가 되지 않네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행동들을 가끔 돌이켜보곤 하는데 가끔은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에게 열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아픔을 빨리 치유한 것 같네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신이 건강하게 말이죠.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늘 잘 되시라고 소망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